공식적으로 에스토니아 공화국으로 알려진 에스토니아는 북유럽 발트해 연안에 위치한 작은 나라입니다. 약 140만 명의 인구를 가진 에스토니아는 유럽에서 인구가 가장 적은 국가 중 하나입니다. 수도는 탈린이며 흥미롭게도 전체 인구의 약 3분의 1이 이 도시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에스토니아 국토의 거의 절반은 울창한 숲으로 덮여 있으며 이 숲들은 엄격하게 보호됩니다. 누구도 함부로 벌목할 수 없죠. 본토 외에도 에스토니아는 1,500개 이상의 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쪽에 위치한 추운 기후 때문에 이 섬들 대부분은 사람이 살지 않습니다. 거의 모든 섬에 사람이 살고 관광지로 개발된 그리스와는 상당히 대조적이죠. 오늘날 이 나라는 기술력이 뛰어난 사회로 알려져 있으며 선진적인 디지털 인프라 덕분에 종종 카코미 인터넷 공화국이라는 별명으로 불립니다. 에스토니아는 민주적인 의회 공화국이며 2011년에 유럽연합의 17번째 회원국이 되었습니다. EU 회원국 덕분에 에스토니아 사람들은 이제 유럽 전역에서 자유로운 이동을 누리고 있습니다. 대륙을 가로질러 여행하고 일할 수 있는 이 자유는 에스토니아의 삶의 질을 크게 향상시켰습니다. 사람들의 전반적인 행복도가 높아졌고 유로화 채택과 함께 국가 경제도 꾸준한 성장을 보였습니다. 에스토니아를 방문할 생각이라면 추운 날씨에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나라의 기후는 발트해의 영향을 크게 받는데 이는 여름에도 기온이 섭씨 17도, 화씨 62도를 넘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겨울에는 기온이 영하 10도, 화씨 14도까지 떨어지는 것도 드문 일이 아닙니다. 눈과 추위가 1년의 대부분을 지배하여 이 나라에는 마치 영원한 겨울 같은 느낌을 줍니다. 그러니 에스토니아 여행을 계획하고 있다면 봄이나 여름에 가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차가운 바람과 끊임없는 비를 피해 실내에 갇혀 지내게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오랜 세월 추위 속에서 살아온 에스토니아 사람들은 터키와 같은 따뜻한 나라를 방문할 때 적응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에스토니아로 여행하는 것은 상당히 간단합니다. 이스탄불에서 탈린까지 직항편을 타면 약 3시간이 걸리거나 경로에 따라 5-6시간이 소요될 수 있는 경유 항공편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물론 다른 EU 국가와 마찬가지로 쉥겐 비자가 필요합니다. 에스토니아의 일상생활을 살펴보면 가장 먼저 언급할 것은 최저임금인데 현재 약 886유로입니다. 대부분의 유럽 국가와 비교하면 낮은 편이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얼마나 버느냐가 아니라 그 돈으로 실제로 무엇을 살 수 있느냐입니다. 게다가 대부분의 유럽 국가에서 실제로 최저임금을 버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어쨌든 에스토니아의 평균 급여는 보통 600유로에서 최대 10,000유로에 이릅니다. 하지만 물론 8,000유로에서 7,000유로를 버는 사람들은 보통 최고 경영진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의 급여는 어떤 종류의 직업을 갖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에스토니아의 육체 노동자들은 일반적으로 한 달에 약 100유로를 버는 반면 소프트웨어 개발자와 IT 엔지니어는 3,000유로에서 7,000유로 이상을 법니다. 반면에 교사들은 500유로에서 2,000유로 사이를 법니다. 사람들은 보통 주당 40시간, 즉 5일 동안 8시간씩 근무합니다. 그리고 18세 이상 실업자에게는 에스토니아 정부가 실업수당으로 한 달에 약 300유로를 제공합니다. 제 생각엔 컴퓨터나 소프트웨어 개발 기술이 있다면 에스토니아가 일하기 좋은 나라 목록의 맨 위에 있어야 합니다. 에스토니아는 소프트웨어와 IT 분야에서 특히 세계에서 가장 기술력이 뛰어난 국가 중 하나입니다. 또한 이곳의 대부분의 일자리가 주 5일 근무제를 따르기 때문에 추가 수입을 얻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찾아보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처럼 에스토니아에서도 유바 운전으로 좋은 돈을 벌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러려면 차가 필요하겠죠. 아니면 주말에 택배 기사로 파트타임을 하거나 웨이터로 교대 근무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목표가 돈을 많이 모으는 것이 아니라 그저 삶을 즐기는 것이라면 정규직 하나만으로도 이곳에서 편안하게 살기에 충분합니다. 에스토니아에서는 굶어 죽지 않을 겁니다, 친구들. 에스토니아에 도착하면 공식 언어가 에스토니아어라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에스토니아어는 핀란드어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 핀란드와 에스토니아 사람들은 서로를 꽤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랜 소련 시대 동안 러시아어가 지배적인 언어였기 때문에 특히 노년층 사이에서 러시아어가 많이 사용되는 것을 들을 수 있을 겁니다.
그 외에도 영어와 독일어가 흔히 사용되는 소수 언어입니다. 이러한 다국어 환경은 에스토니아의 높은 교육 수준을 잘 보여줍니다. 실제로 에스토니아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문해율 기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나라의 적은 인구를 감안하면 이 비율이 그렇게 높은 것은 전적으로 놀라운 일은 아닙니다. 종교에 관해서는 에스토니아 사람들의 약 80%가 어떤 신앙도 적극적으로 따르지 않습니다. 에스토니아는 비율상 세계에서 가장 무신론적인 국가로 간주됩니다. 이 분야에서 에스토니아 다음으로는 체코 공화국과 스웨덴 같은 나라들이 있습니다. 에스토니아 사람들 중 약 16%만이 신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심지어 당신은 신자로 에스토니아에 갔다가 비신자로 나올 수도 있다. 이는 농담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에스토니아 사람들이 수세기 전에 기독교를 받아들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왜 완전히 포용하지 않았는지는 여전히 놀랍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종종 서구 교파를 따르는 반면 러시아 소수민족은 정교회를 믿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주로 타타르족과 아제르바이잔의 후손들로 이루어진 약 3,000명의 작은 무슬림 공동체도 있습니다. 오후 8시 이후 에스토니아 거리를 걷다 보면 얼마나 조용하고 한산해지는지 알게 될 겁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안전에 대해 오해하지 마세요. 에스토니아는 괴롭힘, 폭행, 근친상간 사기와 같은 심각한 범죄에 관해서는 실제로 유럽에서 가장 안전한 국가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밤 문화를 좋아한다면 걱정 마세요. 이 나라에는 어둠이 내린 후에도 여러분을 즐겁게 해줄 술집과 클럽이 많이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에스토니아에는 남성보다 여성이 더 많고 여성들이 약 10년 더 오래 사는 경향이 있습니다. 실제로 에스토니아는 남성 대비 여성 비율 면에서 리투아니아를 제치고 유럽 1위를 차지합니다. 게다가 세계에서 가장 멋진 슈퍼모델 중 일부가 에스토니아 출신입니다. 그들의 유전적 계통은 대부분 손상되지 않은 채 남아있으며 핀란드와의 역사적 유대 덕분에 북유럽의 순수한 아름다움이 에스토니아 여성들에게 깊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에스토니아 여성들은 키가 크고 금발이며 눈이 놀랍도록 다채로운 색을 띠고 있으며 그들은 이러한 특징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법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스트레스가 많은 직업이나 긴 학업 경력에 몇 년을 보내는 대신 많은 에스토니아 여성들이 성인이 되자마자 모델 일을 추구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들은 단 몇 년 만에 꿈을 이루어 남성들에 비해 훨씬 덜 스트레스 받고 훨씬 더 행복한 삶을 살게 됩니다. 하지만 알아야 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에스토니아 사람들은 그들의 나라처럼 낯선 사람에게는 상당히 조심스럽고 신중합니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는 낯선 사람들이 거리에서 미소를 짓고 인사를 건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북유럽에서는 사람들이 종종 겉모습으로 판단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검은 머리, 검은 눈, 그리고 어두운 이목구비를 가지고 에스토니아를 방문한다면 처음에는 차가운 환영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전히 중동, 아프리카, 그리고 아시아 일부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덜 문명화되었거나 신뢰할 수 없다는 인식이 만연해 있습니다. 따라서 에스토니아에 정착할 생각이라면 사회적 관계를 구축하는 데 상당한 시간을 투자해야 할 겁니다. 이제 에스토니아의 가장 멋진 특징 중 하나인 인터넷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하루의 대부분을 온라인에서 보내는 사람이라면 에스토니아의 인터넷 인프라가 여러분을 놀라게 할 겁니다. 이곳의 인터넷 자유는 절대적이며 평균 속도가 초당 41메가비트 mbps로 에스토니아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인터넷 네트워크 중 하나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디지털 시대를 최대한 활용했으며 디지털 인프라 면에서는 많은 나라보다 20년은 앞서 있습니다. 에스토니아에서는 거의 모든 곳에서 무료 와이파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사실 그들의 헌법에는 말 그대로 인터넷 접근이 기본 인권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누가 정권을 잡든 이 서비스는 모든 사람에게 보장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작은 나라가 많은 더 큰 나라들이 할 수 없었던 것을 달성했는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그 비결은 에스토니아의 크기에 있습니다. 전체 국토 면적이 452bhkm에 불과합니다. 이는 터키보다 약 17배 작습니다. 이러한 컴팩트한 지리 덕분에 에스토니아는 번개처럼 빠른 인터넷과 효율적인 교통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었습니다. 세금 납부부터 선거 투표까지 모든 것이 온라인으로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 에스토니아 시민이 해외에 거주하더라도 투표를 위해 고국으로 돌아올 필요가 없습니다.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는 한 단 몇 초 만에 국가 결정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에스토니아는 삶의 거의 모든 측면을 디지털 공간으로 옮겨 일상 업무를 놀랍도록 간단하고 효율적으로 만들었습니다. 2000년부터 에스토니아는 정부 절차에서 완전히 종이 없는 시스템으로 전환했습니다. 모든 법적 절차는 전자적으로 처리됩니다. 심지어 학교에서도 7살짜리 아이들에게 컴퓨터와 코딩 수업이 제공됩니다. 에스토니아의 또 다른 영리한 혁신은 그들의 디지털 거주 e-레지던시 프로그램입니다. 에스토니아에 회사를 설립하거나 거주 허가를 받고 싶다면 컨설팅 회사에 막대한 수수료를 지불할 필요 없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에스토니아는 이 디지털 시스템을 통해 2025년까지 인구를 1,000만 명으로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나라의 출산율이 낮고 150만 명의 인구만으로는 에스토니아의 미래 경제 안정성이 불확실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생산성을 높이고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더 많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디지털 신청을 통해 숙련된 개인을 환영함으로써 에스토니아는 인재를 얻을 뿐만 아니라 이 새로운 디지털 거주자들로부터 세금을 징수합니다. 실제로 이 시스템은 정부의 상당한 수입원이 되었습니다. 에스토니아 내에서의 여행도 놀랍도록 편리합니다. 스칸디나비아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한 도시에서 다른 도시로 1시간 이내에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이는 현지인들의 시간을 많이 절약해 줍니다. 도시 중심가에 잘 구축된 트램 네트워크 덕분에 교통 문제도 없다는 것은 또 다른 장점입니다. 이 트램들은 버스에 신경 쓸 필요 없이 도시를 돌아다닐 수 있게 해줍니다. 버스 말인데요. 수도 탈린의 대중교통은 완전히 무료입니다. 그리고 이 쉬운 교통 시스템은 에스토니아 사람들에게만 이익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핀란드 이웃들에게도 큰 장점입니다. 핀란드가 에스토니아 바로 위에 있기 때문에 많은 핀란드 사람들이 생필품을 사재기하기 위해 빠른 페리를 타고 건너옵니다. 핀란드의 생활비가 훨씬 비싸기 때문이죠. 에스토니아는 소련에서 벗어나 자체 통화를 인쇄한 최초의 국가라는 명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제는 주로 석유와 산업에 의존하지만 어업은 여전히 일부 사람들에게 일반적인 생계수단입니다. 토지가 농업에 그리 적합하지 않아 시골 인구는 주로 가축, 특히 소와 돼지에 중점을 둡니다. 요컨대 에스토니아는 세계에서 가장 평화롭고 매력적인 나라 중 하나입니다. 방문할 가치가 있는 숨겨진 보석이죠. 이제 에스토니아로 혼자 이사할 계획이라면 수도 탈린에서 스튜디오나 원룸 아파트를 임대하는데 한 달에 400유로에서 500유로 사이의 비용이 들 것입니다. 하지만 가족과 함께 이사할 생각이라면 더 큰 공간을 위해 최소 800유로를 지출할 준비를 하세요. 에스토니아의 인구는 매우 적기 때문에 가족 규모도 작은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개발자들은 큰 아파트를 자주 짓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내 중심가의 큰 아파트는 드물고 월세가 최대 500유로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에스토니아의 주택은 A, B, C 등급으로 분류되며 A등급 주택이 가장 편안합니다. 예를 들어 꽁꽁 얼어붙을 듯한 추운 날씨에도 A등급 주택은 단열이 훌륭하여 에너지 비용을 많이 절약해 줍니다. 하지만 당연히 아파트가 더 고급스러울수록 임대료는 더 높아집니다. 반면에 낮은 등급의 주택에 산다면 아마도 1년 내내 난방을 켜두어야 할 것이고 이는 큰 번거로움이 될 수 있습니다. 1인당 월별 식료품 비용은 고기, 채소 및 기타 필수품을 포함하여 보통 약 250유로에서 300유로 사이입니다. 게다가 전기, 인터넷, 가스와 같은 공과금은 월별 청구서에 100유로를 추가할 것입니다. 에스토니아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와인을 즐기며 거의 모든 가정에 최소한 한 병은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슈퍼마켓에서 표준 700ml 와인 한 병은 약 15유로에서 20유로입니다. 저녁에 외출할 계획이라면 음식과 음료를 포함하여 약 30유로를 지출할 것으로 예상하세요. 여가 시간에는 에스토니아 사람들은 종종 체육관에 가거나 겨울 스포츠를 즐깁니다. 하지만 남성들에게는 이발이 다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발사들은 기본적인 이발에 보통 30유로에서 40유로 사이를 청구하며 여기에는 수염 다듬기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발기를 사서 스스로 머리를 자르는 것이 이곳에서는 더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물론 불법으로 일하려는 사람들이 항상 있지만 에스토니아의 고용주들은 그러한 위험을 거의 감수하지 않습니다. 미등록 노동자를 고용하는 벌금은 1인당 약 1,500유로입니다. 게다가 노동자는 막대한 벌금에 직면할 수 있으며 심지어 최대 10년 동안 에스토니아 입국이 금지될 수도 있습니다.
에스토니아에서 합법적으로 일하고 싶다면 앙카라에 있는 에스토니아 대사관이나 현지 영사관을 통해 A형 취업 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이것으로 비디오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비디오에서 만나요. 안녕.